이번 시간에는 스프링 MVC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스프링 MVC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웹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화면으로 응답하는 애플리케이션이 하나 있고요. 이건 뭐냐면 웹 애플리케이션인데 화면에 이제 HTML과 CSS 이런 걸 이용해서 화면에다 어떤 그 결과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브라우저 화면에다가 어떤 결과물을 뿌려줄 때 사용하는 어, 결과물을 뿌려줘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우리는 이제 화면으로 응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로 응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란 건 뭐냐면, 화면에다 결과를 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로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네이버를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더블 네이버 이렇게 가보면, 지금 보니까 네이버 화면이 보여졌죠? 근데 여기서 이제 검사를 한번 눌러볼게요. 브라우저에서 오른쪽 버튼으로 검사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이 지금 화면 보여지는 거, 이 화면이 이 요소라는 그 탭을 보면 이렇게 HTML 태그로 보여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보면 이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브라우저가 네트워크 통신이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제가 세로 고침 한번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결과를 쭉 갖고 오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렇게 패치 SHR 선택하지 말고 전체를 제가 한번 선택해 볼게요. 전체를 다시 선택하고 다시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브라우저가 유형을 보시면 뭐 이미지 파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쭉 읽어와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 이렇게 어, 화면을 좀 넓히면 이렇게 더블 네이버닷컴이라고 돼 있고 유형이 도큐먼트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보면은 헤더에 보면은 이렇게 요청 URL이 네이버닷컴이라고 돼 있고요. 이런 요청을 받아서 응답으로 보면 음, 여기 보니까 응답 데이터를 로드할 수는 없다고 돼 있네요. 도큐먼트라고 돼 있는데 다른 문서에 나와 있을까요? 쭉 보면 음, 네, 여기도 뭐 보면 도큐먼트라고 돼 있는데 이거일 것 같은데 나 네이버닷컴인 거 보니까 네, 미리 보기를 보여줄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요청 헤더 있고 어, 미리 보기는 없는 것 같고 자 얘가 이제 지금 보면 다시 선택하고 헤더를 보면 슬래시 패스에 있는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얘가 이제 요런 HTML 데이터를 뿌려주는 겁니다. 음, 실제로 지금 보면 패스가 슬래시라고 돼 있고 지금 보니까 이제 https에 네이버닷컴인데요. 요 URL 주소만 한번 직접 한번 호출을 한번 해볼게요. 터미널에서 한번 제가 호출을 해볼 텐데 CURL이라고 해주고 이렇게 URL 주소를 입력하면 겟방식으로 요청을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이 URL 주소를 get으로 요청하면 이렇게 HTML 태그가 오거든요. 이렇게 CURL이라는 명령을 쳐주면 얘가 이렇게 HTML 데이터가 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브라우저에서는 응답에선 보여주진 않지만 실제로는 이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HTML 데이터가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URL을 호출했는데 이렇게 HTML 데이터를 갖고 왔다라고 하면 화면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전체를 누르면 전체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건데요. 여기에 있는 패치 XHR이라고 하는 걸 눌러주면은 이 패치 XHR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하나 눌러보면
응답을 보니까 여기에는 뭐 돼 있진 않은데 갯방식으로 보니까 요런 주소거든요. 지금 요런 주소인데 이 주소를 역시 똑같이 CURL에서 이렇게 써서 붙여넣기 해봤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스테이투스 200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른 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기서 일단 새로 고침해서 다시 이렇게 열린 걸 보면 선택을 해보면 응답 메시지 뭔가 데이터를 제대로 갖고 온 게 없나? 보면 미리 보기가 없네요. 다시 200번으로 갖고 온 것 중에서 데이터를 좀 크게 갖고 오는 거, 요런 거, 요런 거 눌러보니까 지금 이렇게 제이손으로 갖고 오죠. 이렇게 지금 이걸 전체를 복사해서 인터넷에서 제가 프리티 제이손이라고 해보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이런 사이트를 가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제이손을 붙여준 다음에 제이손 뭐 로드 이렇게 해준 다음에 메이크 프리티라는 걸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중괄호 열고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네이버를 보면은 이렇게 HTML 데이터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제이손이라고 해서 어떤 데이터를 리턴해주는 그런 이제 URL 주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 데이터로 응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프링으로 웹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어떤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HTML 데이터를 출력해 주는 게 있고요. 그럴 때는 골뱅이 컨트롤러라는 애노테이션을 사용해 주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를 결과로 보내주는 게 있다. 보통 이 데이터는 XML 데이터나 JSON 데이터를 보내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골뱅이 REST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보내면 얘가 이제 응답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응답으로 보내줄 때 HTML 결과를 보내줍니다. 이 HTML 문서 안에는 자바스크립트나 CSS가 이제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미니 프로젝트로 그 게시판 만들기 했었잖아요. 이 게시판 만들기 할 때 보면 HTML 결과를 출력했었어요. 자, 데이터로 응답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요청을 보내면 얘가 서버가 이제 데이터를 DB나 이런 데서 정보를 읽어들여서 그 결과를 제이손이란 데이터로 형식으로 만들어서 브라우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이런 제이손 데이터는 서버가 이렇게 응답으로 보내주면 이 브라우저 안에 있는 자바스크립트가 이 제이손을 읽어서 화면에다 결과를 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가 보통 제이손 데이터를 읽은다라는 것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게 스프링 MVC인데요. 이 스프링 MVC라는 것은 모델 뷰 컨트롤러의 약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브라우저가 어떤 요청을 보냈을 때 그 요청을 처리해 주는 것을 우린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이 컨트롤러 안에서는 요청에 대한 어떤 로직이 이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컨트롤러는 요청을 받은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 로직이나 데이터에 대한 처리가 이제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 컨트롤러는 그런 비즈니스 로직이나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모델에다가 이제 맡기게 됩니다. 그럼 이 모델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어떤 정보를 읽어드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실행을 해서 그 결과를 컨트롤러한테 주게 되고요. 이 컨트롤러는 이 브라우저한테 응답을 해주기 위해서 뷰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가 이 뷰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뷰가 HTML이나 이런 이제 HTML 형태를 출력해주는 뷰가 될 수도 있고요. 제이손 데이터를 이제 출력하는 그런 용도의 이제 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 뷰는, HTML 결과를 이제 뿌려주는, 잠시만요. 얘는 이제 아이고. 뭔가 이상하네. 잠시만요.
자, 이 뷰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뷰는 HTML 데이터를 이렇게 뿌려주는 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 뷰는 컨트롤러가 주는 결과를 갖고 제이손 결과를 이렇게 뿌려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HTML 결과를 만들어낼 때는 템플릿 엔진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타임리프라든지 뭐 이런 이제 템플릿 엔진을 사용해서 HTML 결과를 만들어내고요. 그걸 이렇게 브라우저에다가 응답을 해주게 됩니다. 제이손 같은 경우에는 보통 DTO라고 불리는 객체에다가 컨트롤러가 값을 담아서 보내주게 되면 이 DTO를 제이손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있어요. 그런 걸 이용해서 제이손으로 바꿔서 이렇게 리턴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는 뭐다? 이 브라우저의 요청과 응답을 처리해주는 게 컨트롤러고요. 실제로 비즈니스 로직이 수행되는 것은 모델, 그 다음에 이 컨트롤러가 이제 이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를 HTML로 출력할 것이냐, 혹은 JSON으로 출력할 것이냐를 결정해주는 게 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뷰 역할을 수행하는 게 DTO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DTO가 JSON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MVC에서 이제 모델은 애플리케이션 상태나 비즈니스 로직을 제공하는 컴포넌트를 말하고요. 뷰는 모델이 보유한 애플리케이션 상태를 참고하고 클라이언트에 반환할 응답 데이터를 생성하는 컴포넌트를 말합니다. 근데 컨트롤러는 요청을 받아서 이제 응답을 처리해주는 이제 요청과 응답의 처리 흐름을 제어하는 객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서 스프링 MVC 모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 웹 MVC 모델은 스프링 웹 모델이죠. 스프링 웹 모듈은 이제 MVC 패턴을 지원하는 스프링의 모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웹과 관련된 모듈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웹 또는 뭐 소프트웨어 공학적 관점에서 인터넷이나 인트라넷을 통해 웹 브라우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웹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프로젝트로 한번 생성을 한번 해보죠. 인텔리제이에서 어떻게 생성할까요? 인텔리제이에서 뉴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요.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들 거니까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를 선택합니다. 자,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를 선택하시고 프로젝트 이름을 한번 만들 텐데 웹 이그잼이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웹 이그잼이라고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 자바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자바로 만들고 타입은 그래드를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컴이그젬플 패키지명 컴이그젬플이라고 해줄 거고요. 아티팩트명은 실제 프로젝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웹 이그젬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패키지 이름은 컴이그젬플 웹 이그젬이 될 거고요. JDK 버전은 11버전, 자바도 11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11로 할 거고, 패키지는 자르로 이렇게 지정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누르면, 이제 스프링 부트 3.0이 이제 최신 버전이 3.0이 나왔거든요. 근데 3.0을 선택하지 않을 거고요. 2.7.6을 사용할 겁니다. 스프링 부트 3.0을 사용하려면 아직 좀 가야 될 길이 먼 것 같아요. 일단은 2.7.6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웹을 개발할 거니까 웹 중에서 스프링 웹을 선택할 겁니다. 자, 롬복도 사용할게요. 롬복을 사용하면 뭐 DTO나 이런 것들 좀 더 손쉽게 만들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스프링 부트 데브 툴스라는 것도 선택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프링 부트 데브 툴스, 롬복, 스프링 웹 이 세 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도록 할게요. 자,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동으로 이렇게 help.md 파일이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md는 마크다운의 약자죠. 이렇게 마크다운 파일 안에서 보면 이 마크다운이 이렇게 마크다운 뷰로 이렇게 예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어디 있냐면 지금 여기에 help.md라고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인텔리제이가 버전업이 되면서 스프링 부트 3.0도 이렇게 지원해주게 됐나 봐요. 저도 모르게 버전업이 됐네요. 예. 일단 인텔리제이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 빌드 그래드에 있는 설정 파일을 읽어드려서 지금 보시면 스프링 부트 2.7.6을 사용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IO 스프링 디펜던시 매니지먼트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 스프링 부트 2.7.6이고 지금 밑에 보면 스프링 부트 스타터 웹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버전을 원래 써주는 건데 버전을 안 적어줬거든요. 그러면 스프링 부트 스타터 웹이 요 2.7.6 버전을 사용하는데 나머지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요 2.7.6과 가장 호환이 되는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받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스프링 부트 2.7.6과 가장 호환이 잘 되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정은 요 플러그인에서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2.7.6과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쭉 자동으로 받아오게 되는 거고요. 이 받아온 라이브러리는 요 익스터널 라이브러리에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는 디펜던시라고 해서 이렇게 라이브러리 5가지를 설정해 줬는데 5개만 갖고 온 게 아니라 얘가 의존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도 갖고 오거든요. 즉 스프링 부트 스타터 웹은 어떤 것들을 의존하고 있냐면 이렇게 스프링은 그러니까 DI 컨테이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프링에 대한 가장 코어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스프링 부트 2.7.6은 스프링 버전 5.3점대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5.3.24 버전 스프링과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다 자동으로 가지고 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스프링 부트와 관련된 라이브러리도 자동으로 받아왔죠.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오토 컴피그 때문에 그래요. 원래 우리가 스프링을 사용할 때 굉장히 설정 파일이 복잡한데 이 오토 컴피그 안에 가보면 메타 inf란 폴더에 스프링이란 폴더에 보면 이렇게 아주 이름이 긴 파일이 있죠. 요 이름이 긴 파일에 가보면 이게 다 스프링 부트가 제공해주는 설정 파일입니다. 우리가 웹을 사용하는 거니까 여기서 웹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웹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 웹을 검색을 해보면 웹이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 가장 핵심되는 설정이 웹에 대한 설정 중에 요런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 오토 컨피그레이션이라든가 웹 MVC 오토 컨피그레이션 이런 애들이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자동 설정 파일이거든요. 일단 웹 MVC 오토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걸 한번 가보면 요 내비게이트 명령에서 클래스라는 걸 선택해주고 이 클래스 이름을 넣어주면 이 클래스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얘가 이제 스프링 부트가 제공해주는 웹 MVC 오토 컨피그레이션이라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설정이 실행되고 나면 애프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런 설정도 실행해주라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이 설정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스프링 MVC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클래스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가장 중요한 클래스는 디스패처 서블릿이거든요. 이 디스패처 서블릿이 스프링 MVC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자동 설정하는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웹 MVC 오토 컨피그레이션 안을 보면은 이제 뭐 서블릿 로케이션에 대한 설정도 있고 뭐 지금 보면 빈도 만들어주고 있는데 뭐 굉장히 다양한 객체들을 쭉 만들어줍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웹 MVC 프로퍼티스라고 해서 설정 파일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이런 거 프로퍼티스라고 되어 있는 건 보통 설정을 읽어드리기 위한 파일인데 이런 걸 보니까 이제 뭐 스태틱 패스 패턴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해서 다양한 설정들이 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하튼 우리가 이제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오토 컨피그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스프링 웹에 대한 설정이 다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실행만 해주게 되면
이렇게 그냥 실행만 해주게 되면 서버가 하나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스프링 부트는 이렇게 웹을 사용하면 톰캣이라고 불리는 서버가 이제 자동으로 포함되는데, 여기 라이브를 보면 톰캣 임베디드 코어 9점대라고 있죠. 그래서 9점대 톰캣이 자동으로 이제 추가가 됩니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즉 웹서버 자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얘를 이제 실행을 하잖아요. 이렇게 실행을 해보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서버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디폴트 포트가 몇 번이냐면 8080 포트로 이렇게 실행이 돼요. 8080 포트로. 그래서 아까 오토 컨피그레이션 항목을 가보면 이 8080 포트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종료하고 리소스 항목에서요.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통 설정 파일 만들 때는 프로퍼티스보다는 요즘 야물 파일, YML 파일을 더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고요. 이 어플리케이션 YML에다가 스프링이라고 시작하는 거 보면은, 아니 혹은 뭐 포트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포트라고 적으면 서버.포트라고 해서 포트를 바꿔줄 수 있어요. 이렇게 9090 이렇게 해주게 되면 톰캣 서버를 9090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서버 포트라는 설정은 누가 읽어드릴까 궁금하잖아요. 아까 제가 이렇게 오토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거 봤었는데, 얘는 톰캣에 대한 설정일 거잖아요. 그죠? 톰캣 서버가 임베디드로 실행된댔으니까. 그럼 요 안에서 한번 톰캣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톰캣. 톰캣은 없네. 그러면 서버, 웹 서버, 웹, 서버. 이거 없네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찾아볼까요? 여기 보니까 서버.포트였는데 내비게이트로 찾을 수 있을까요? 내비게이트에 서버.포트 서버. 서버.포트 찾기 힘드네. 잠시만요. 웹에 대한 설정을 한번 하나씩 한번 볼까요? 서버, 웹,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왠지 서버라는 이름으로 설정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여기 보시면 임베디드 웹 서버, 팩토리, 커스터마이즈 오토 컨피그레이션. 아니면 여기 서블렛 웹 서버, 팩토리, 오토 컨피그레이션 이런 거 있죠? 이런 데 한번 설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요거 한번 가볼까요? 임베디드 웹 서버라고 돼 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저도 궁금해서 갔더니 이 오토 컨피그레이션은 서버 프로퍼티 설정으로부터 읽어드린대요. 서버 프로퍼티에서 가보니까 프리픽스가 서버라고 돼 있잖아요. 이 설정 파일은 설정 이름이 서버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포트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 서버.포트라는 설정이 있는 거예요. 뭐 SSL 설정도 있죠. 지금 보면 서버 밑에 어드레스 설정도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버 밑에 보면 어드레스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설정들이 어디서 읽어드리는 거냐면 지금 있는 서버 프로퍼티스 클래스를 통해서 읽어드려서 이 임베디드 웹 서버 팩토리 커스터마이즈 오토 컨피그레이션 내부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이 내부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포트 한번 찾아볼까요? 포트 이렇게 찾아보면 아이고 서버.포트 이건 없네. 뭐 이렇게 한번 이 안에서 또 클래스가 또 들어갈 것 같아요. 여하튼 이 설정을 이용해서 서버.포트를 사용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뭡니까? 설정이 복잡하죠. 네, 복잡한데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면 그냥 사용법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책 같은 데 보면 서버 콜론 포트에다가 이렇게 포트분을 바꿔서 설정을 바꾼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끝내는 책도 많거든요. 혹은 뭐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끝나는데, 이 설정을 어떻게 읽어드린다? 스프링 부트의 오토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읽어드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그런 오토 컨피그레이션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글링 해보고 하면
스프링 부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하여튼 9090으로 제가 고치고 나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했더니 이렇게 스프링 부트가 실행이 되고 이렇게 9090 포트로 이번엔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소스 밑에 스태틱 폴더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HTML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HTML 파일을 index.html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으로 이렇게 index.html이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여기 이제 hello 라고 써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h1으로 hello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종료가, 이렇게 이제 HTML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서버를 한번 재시작해주고, 9090 포트의 index.html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localhost 9090 슬래시 index.html로 엔터 치니까 어때요? hello라고 나왔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스프링 부트는 기본, 오토 컨피그레이션 기본 설정에서 스태틱이란 리소스 밑에 스태틱 밑에다가 HTML 파일이나 여기다가 이미지 파일 이런 걸 놓을 수가 있어요. 이미지 파일. 그래서 이미지 파일 한번 제가 아무거나 하나 놔볼게요. 스마일이라고 제가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스마일이란 이미지 한번 만들어 놨고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죠. 얘를 이미지 src는 smile.jpg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놔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했더니 새로 서버를 재시작해야겠죠. 서버를 재시작하고 네, 새로 고침해보면 이제 헬로우하고 이미지가 이제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컨트롤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뉴에서 자바 클래스 하나 만들 텐데 HTML 컨트롤러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HTML 컨트롤러라고 만들고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겟매핑으로 겟매핑 해준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hello.html 이렇게 hello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얘도 hello라고 해줄 거고요. 출력을 뭐라고 할 거냐면 HTML 태그를 이렇게 제가 직접 적어 보겠습니다. HTML 이렇게 바디에 h1의 hello world h1 닫고 이렇게 문자열을 출력하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HTML 문자열을 출력해 줬을 때 이 스트링이 실제로 이제 응답으로 출력하도록 하려면 여기다가 뭘 해줘야 되냐면 response body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 자체가 응답의 body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제가 새로 고침하고요. 자, 응답의 body가 무슨 뜻이냐? 이걸 썼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지금 제가 hello였잖아요. 이번에는 여기다 hello라고 적고 엔터 치면 없다고 나오네요. 왜? 서브 재시작 안 했나? 다시 서브 재시작하고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헬로우 안 나오네요. 겟 매핑 했는데 이 컨트롤러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골뱅이 컨트롤러가 붙어야 됩니다. 이 컨트롤러가 붙어야 얘가 HTML을 응답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HTML을 응답으로 하는 HTML을 응답하려면 이 클래스 위에다가 이렇게 붙어야 되고요. 이 골뱅이 컨트롤러가 안에 들어가 보면 골뱅이 컴포넌트라고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 스프링이 자동으로 이 컴포넌트를 찾게 됩니다. 이 컴포넌트를 찾아서 사용하게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컨트롤러를 만들면 패키지를 좀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컨트롤러만 모아놓도록 컨트롤러라고 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러에 HTML 컨트롤러라고 만들었어요. 그럼 다시 재시작하고 자, 색으로 고침했더니 헬로 월드죠. 실제 이제 검사로 보면은
네트워크를 볼게요. 네트워크에서 전체를 누른 다음에 새로 고침해보면 이렇게 슬래시 헬로우라는 요청은 응답으로 이렇게 결과가 오죠. 이게 응답 바디거든요. 응답 바디에 헬로우 월드, 이 아까 리턴해준 이 자체가 그대로 응답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리턴해주는 문자열이 그대로 응답, 요 바디가 돼서 화면에 보여주도록 하려면 이렇게 골뱅이 리스폰스 바디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자바 코드에 HTML 태그를 다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긴 HTML 문서가 많은데 이게 문자로 이렇게 관리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보통은 그러니까 리스폰스 바디는 잘 안 사용합니다. 이건 잘 안 사용하고 이거 사용하지 않아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이건 안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턴해 주는 건 HTML 데이터 직접 리턴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경우는 템플릿 이름을 보통 리턴합니다. 그럼 템플릿 이름을 리턴하게 되면 그 템플릿에 템플릿 이름을 리턴해 주게 되면 그 템플릿이 화면에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요 build.grad를 보면은 이렇게 스프링 부트 스타터 웹을 사용한다고 했지만 템플릿과 관련된 라이브러리는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은 지금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하튼 이렇게 HTML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이렇게 HTML 데이터 출력하려면 이렇게 컨트롤러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JSON 컨트롤러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JSON 컨트롤러라고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REST 이번엔 컨트롤러라고 붙일 겁니다. 이렇게 REST 컨트롤러라고 붙이면 얘가 응답이 이제 HTML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이터란 거예요. 응답을 데이터로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get 매핑을 써서 URL 주소는 hello.json이라고 할게요. 자, hello.json이라고 해주고 public hello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클래스 하나 만들게 보겠습니다. 근데 hello인데 지금 보니까 hello라는 클래스는 set message set count가 있죠. 자, hello라는 클래스 여기다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hello라고 해주고 private string message 그 다음에 count에서 이렇게 메시지랑 카운트 값을 갖도록 해주고요. getter, setter 메소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getter, setter 메소드는 번거롭게 이렇게 만들어 주기보다는 우리가 롬복을 사용하니까 그냥 데이터라는 걸 붙여주게 되면 자동으로 getter, setter 메소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hello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이 hello 클래스에다가 메시지와 카운트 값을 설정해서 리턴해주고 있어요. 자, 지금 보세요. 이 REST 컨트롤러라고 해주고요. 슬래시 헬로우 제이손이라는 요청이 오면 헬로우라는 객체, 인스턴스죠. 뉴로 헬로우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해주죠. 그러면 이 헬로우라는 객체를 스프링 MVC가 자동으로 제이손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헬로우라는 객체 자체가 여기서는 헬로우 클래스가 뷰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어떤 뷰? 데이터를 표현하는 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헬로우 자체가 데이터로 변환해서 리턴해 주는데 그래서 얘가 뷰가 되는 거예요. 뷰. 그러니까 뷰는 눈으로만 뭐 예쁘게 보여주는 그런 것만 뷰 역할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제이손 데이터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줬어요. 그럼 이렇게 해준 다음에 새로 고침하고 이번엔 헬로우 제이손을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한 다음에 .json 이라고 엔터 치면 자 보세요. 이렇게 JSON 데이터로 변환돼서 옵니다. JSON 데이터는 지금처럼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안에 큰 따옴표 키 콜론 밸류 컴마 키 콜론 밸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JSON 데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위키에서 나중에 이런 거 찾아보세요. 뭘 찾아보시냐면 위키 JSON 이렇게 찾아보시면 JSON이 뭔지 이렇게 설명이 한번 나옵니다. 이런 설명 나오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제이손은 무엇이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데이터 엄청 많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뭘 해봤냐면 화면을 나타내는 컨트롤러,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한 컨트롤러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스태틱에서는 이렇게 HTML 문서를 만들어서 정적인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할 수도 있다. 라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면 다시 한번 앞으로 가면 이렇게 골뱅이 컨트롤러가 붙었을 때는 HTML 데이터를 출력할 때 쓰고 골뱅이 REST 컨트롤러라고 쓴 것은 XML이나 JSON 데이터를 리턴해주는 용도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뭐냐면 지금 자 보세요. 이 JSON 컨트롤러는 hello라는 예제를 출력하잖아요. 메시지랑 카운트. 근데 index.html에서 제가 여기다가 div id는 앱이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div 태그를 하나 만들어 볼고요. 여기다가 이제 스크립트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해 볼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얘가 펑션 헬로우라는 자바스크립트를 이렇게 만들어 보래요. AI가 지금 만들라고 시켰는데 헬로우라는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헬로우라는 함수는 XML HTTP 리퀘스트라는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만들어 주는데 이 XML HTTP 리퀘스트는 브라우저 백그라운드로 API를 호출하는 거예요. 근데 슬래시 헬로우라는 걸 호출해 주죠. 슬래시 헬로우는 뭐냐면 지금 제가 여기서 hello.html이라고 실행했잖아요. 그러면 hello.html 아니라 index.html이었죠? 여기 제가 index.html 출력하면 이렇게 되는데 주소가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여기다가 제가 주석문으로 처리해 본다면 주소가 여기에 지금 이 파일이 지금 제가 만든 이 index.html인데 xhr open get slash hello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주소를 호출한다는 거예요. 이런 주소. 그런데 우리가 JSON 데이터를 리턴해주는 URL 주소는 뭐였습니까? 이런 주소가 아니라 뭐였어요? 이 주소가 아니라 여기서 실행해보면 hello.json이었죠. 이렇게 실행했을 때 이런 JSON 데이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요 슬래시 hello JSON을 여기다 적어줘야 돼요. 겟 방식으로 슬래시 hello.json을 호출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xhr on node라고 해서 get으로 요청한 다음에 어떻게 해줄 거냐? document.element by id라고 했죠? 요 HTML 문서에서 id가 hello인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전 id가 여기 앱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요 id가 앱인 걸 찾습니다. 그리고 그 inner HTML 이 inner HTML 뭐냐면 요 안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요 안에다가 그러니까 앱이라고 붙어 있는 엘레멘트를 이렇게 찾아서 그 엘레멘트의 inner HTML 값을 지금 get으로 읽어온 데이터가 이제 this인데 그 this의 리스폰스 텍스트를 이 안에다가 채워 넣어주란 얘기예요. 그게 hello라는 펑션입니다. 그럼 이 hello라는 펑션을 어떻게 호출할 거냐면 여기다가 제가 버튼을 하나 만들게요. 버튼 하고 나서 제가 onClick 이란 이벤트를 적었어요. 자바스크립트 이벤트를 적어가지고 이 버튼을 누르면 자신의 hello 함수를 호출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hello 함수가 호출되면서 슬래시 hello JSON이 호출되고 이 hello JSON이 리턴해준 값을 이 id가 앱인 거 이 안에다가 채워 넣어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재시작하고요. 얘를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여기서 새로 고침해 보면 이렇게 나왔죠. 결과가 나왔는데 헬로우라는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패치 XHR을 눌러볼게요. 이 패치 XHR은 뭐냐면 브라우저에서 요청 가는 그러니까 API 요청을 보통 호출하는 건데요. 자, 이 헬로우라는 걸 누르면 백그라운드로 뭐가 호출된댔어요? 헬로우 제이손이라는 얘를 호출한댔죠. 이 URL 주소. 진짜 호출하는지 한번 눌러볼게요. 눌렀더니 에러가 뭐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자, 콘솔 한번 가볼까요? 콘솔 갔더니 보니까
신탁스 에러래요. 라벨 HTTP는 already been declared 됐대요. hello is not defined래요. 요 부분이 보니까 주석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주석문을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에러가 난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주석문을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주석문을 처리해 주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다시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서버를 재시작해주고 다시 새로 고침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왔죠? 네, 네트워크를 가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헬로우 버튼 딱 눌렀더니 자 보세요. 헬로우 제이손이 호출됐죠. 그리고 그러면 얘가 응답을 보내주는데 응답 보내준 걸 어떻게 한 겁니까? 얘 div 태그 안에다가 딱 넣어주니까 동적으로 백그라운드로 헬로우 점 제이손을 실행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자 이렇게 보여주는데 리스폰스 텍스트가 갖고 있는 난 무슨 값만 출력하고 싶냐? 지금 제이손이 얘는 보니까 카운트 값만 출력했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카운트 값만 이렇게 출력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자, 리스폰스 텍스트 이렇게 했는데 자, 리스폰스 텍스트라고 했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콘솔 점 로그 이렇게 this 점 리스폰스 텍스트 this라고 그냥 한번 넣어볼까요? this라고만 해주면 이 자체가 될 테니까 이렇게 해줘서 새로 지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콘솔.로그라고 출력하라고 하면 얘가 HTML 문서이기 때문에 브라우저의 이 콘솔에 출력이 돼요. 자, 새로 고침 해본 다음에 헬로우 눌렀더니 브라우저 콘솔에 이렇게 응답이 나왔죠. 이 응답 결과가 뭐냐면 요 this죠. this의 리스폰스 텍스트는 뭐예요? 여기 보시면 this의 리스폰스 텍스트는 요 값이었죠. 요거 그죠? 얘는 문자열 리스폰스도 뭐 같네요. 네, 요렇게 문자열. 자, 문자열인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문자열을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문자열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이 문자열을 제이손 데이터로 바꿀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자바스크립트 스트링을 제이손 오브젝트로 변환 혹은 오브젝트로 변환이죠. 제이손 문자열을 객체로 변환하는 걸 자바스크립트는 어떻게 해주느냐라고 해봤더니 JSON.parse라는 걸 사용한다고 돼 있네요. 그죠? 요걸 사용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제이손이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 안에다가 this.response text라는 걸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넣어주고 이걸 주석문 처리할게요.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오브젝트가 나오죠. JSON 오브젝트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JSON 오브젝트에 뭐가 있었어요? JSON 오브젝트는 아까 문자열이 뭐였었냐면 헬로우랑 카운트였었죠? 그럼 카운트라고 해주게 되면 이 JSON 오브젝트의 카운트 값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여기다가 콘솔.로그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해서 자, 헬로우 버튼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10만 딱 구한 거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10번 1부터 10까지 여기다 출력하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자, 예를 들면 스트링은 아무것도 없는 문자를 해주고 i는 0부터 i는 자동으로 이렇게 됐네요. li 태그로 만들어줬네요. 얘가 li 태그를 해주는데 JSON 오브젝트의 카운트만큼 반복하면서 여기다 뭘 출력할까요? i를 누적해줬어요. 그리고 li 태그가 만들어지는데 li 태그 말고 저는 이제 div 태그로 할까요? div 태그 아니다 그냥 i에 br 태그 넣을게요.
이렇게 i 값에다가 플러스 br 줄바꿈 표시만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링을 만든 다음에 이 스트링을 요 inner html 안에다 넣어줄게요. 이렇게 inner html은 스트링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서버를 재시작하고, 자, 이거 자바스크립트죠. 새로 고치면 이렇게 나왔죠? 헬로고 눌렀더니 이제 어때요? 0부터 9까지 나왔죠. 이게 이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다이나믹 HTML 문서라고 합니다. 동적으로 움직이죠. HTML 문서인데 헬로우를 눌렀을 때 백그라운드로 API가 호출되고요. 그 API 응답을 받아서 그 JSON 데이터의 일부 부분을 파싱해가지고 그 카운트 값을 구한 다음에 카운트만큼 출력을 해준 거죠. 자, 이게 이제, 자, 보세요. 한 번씩 설명을 드리자면, index.html을 읽어왔어요. 얘는 정적인 파일이에요. 정적인 파일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요 index.html 읽어온 거예요. 그냥 단순한 HTML 파일이죠. 그래서 얘는 소스 보기를 하면, 페이지 소스 보기 하면 이렇게 나와요. 브라우저가 그대로 소스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자바 헬로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바스크립트의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자신의 헬로우 함수가 호출됐죠. 이렇게 온클릭에 헬로우 함수가 호출됐고, 이 헬로우 함수가 호출되면서 백그라운드로 자신의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로 슬래시 hello.json이 호출된다. 그게 뭐예요? 요거죠. hello.json 요 API를 호출하게 됩니다. 슬래시로 시작한다는 건 지금 현재 index.html이기 때문에 요 부분만 hello.json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자신 서버, 내가 요 index.html을 갖고 온 서버에서 hello.json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모르면 뭐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HTML 문서 갖고 오고 자바스크립트가 API 호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뿌려주죠. 이건 자바스크립트가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서버가 해준 건 단순히 뭐였어요? 서버가 해주는 것은 이렇게 데이터 응답만 해준 거였죠. 이게 백엔드 개발자가 해주는 일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프론트 개발자가 해주는 겁니다. 근데 백엔드 개발자도 웬만큼 프론트 개발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만든 걸 좀 테스트도 하기도 하고, 뭐 포트폴리오 이런 거 좀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여튼 오늘은 이렇게 HTML을 출력해주는 컨트롤러, 데이터를 출력해주는 컨트롤러, 정적 문서 index.html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